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조이대, 그동안에 제가 조이대 대본에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재판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냐. 참 무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법관으로서는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뭐 대법원장이 됐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냥 선비 학자 혼자 일하는 거, 요거 할 사람이지 대법원장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뭐 공직생활 33년간 해왔잖아요. 요런 지금 이 비상시기 아니에요? 재판? 사법부? 요 비상시기에 한가하게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딱 2달간 전국의 35개 법원을 순시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한가할 때입니까?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찾아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 재판 지연이 큰 심각한 문제구나. 예. 그 다음에 법관 수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정말 부족하구나. 아니 이거 어제 얘기예요.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이거 아는데 2달 걸린 거예요. 요거 파악하는데 2달. 요게 유능합니까? 무능합니까? 여러분들의 판단 한번 해보시죠. 자세한 내막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용산과 이원석과의 갈등.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정말 갈등이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근거 뭐냐? 김건희 여사 칼자를 뺀 겁니다. 예. 요것 때문에 폭발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용산과의 갈등 관계는 박성재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언론에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송경호 날리겠다. 딱 얘기했을 때 이원석이가 차라리 내 몫을 날려라. 인사 못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요게 늦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난 연말 연초에 일단 언론에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이가 지난 4월 달에 한 달 전이죠.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게 갈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조국이가 맨 먼저 이거를 제대로 짚었다. 근데 원인은 최초의 이 갈등을 발단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한동훈의 개인기 정치,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의 참패, 그 직전에 유창헌에 의한 영장 기각,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이러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우원식 관련 얘기를 하겠는데, 우원식 관련은 조금 얘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지금요, 여러분들, 국회의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전설 2등이잖아요. 의전설 2등인데 이재명이 8위짜리가 2등짜리를 임명하려다가 걸려들었어요. 그래도 집단 지성으로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딱 한 번 보여줬어요. 예, 이번. 다음에 보여줄 것은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딱 들어가면 이번 보여준 집단 지성, 요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줘서 반드시 이재명의 연임? 이거 성남시장? 대장동 이거 성남시장도 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 지금 대선을 2번 하고 3번째 나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아낼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모독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우원식이가 지금 하는 발언을 쭉 보면은 말이죠. 당선된 이후. 한쪽으로는 이재명을 명배우층간을 부르고, 한쪽으로는 반윤. 그러니까 이제 반윤 정도 아니죠. 윤 대통령 끌어내리는, 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력 행사를 막는, 정당한 권력 행사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악욕지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선된 이후에 이 어제 오늘 사이에 언론에 인터뷰한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 볼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한번 이재명과 조국의 법치 무시해서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제는 우원식에 의한 이 민주주의의 이 꽃이 이제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박정훈 조선일보 칼럼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칼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언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그래서 뭐 핵심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비선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과 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굉장히 참 위험스럽다. 이러면 지지층들 싹 다 떠난다. 이러한 경고 또는 조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말이죠.
그래도 대법원장이라고 해줘야죠. 예, 우리 여권 인사니까. 자, 그래서 지금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2달간에 거쳐서 전국에 있는 법원 35개를 전부 방문했습니다. 보니까요, 충주지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6일 날 서울고법에서 끝났어요. 19개 도시를 돌았어요. 고등법원 6개, 지방법원 14개, 가정법원, 회생법원 8개, 지방법원 지원 7개. 많기도 해요. 자, 그래서 35개 법원을 싹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법부, 사법행정이 이제 뭐가 문제냐? 개선 방안을 이제 마련해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요렇게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재판 지연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예산 부족이라는 겁니다. 자, 재판 지연을 또 내부적으로 보니까 뭐냐? 이게 법관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법관수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법관수 채우려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지금 통과돼야 돼요. 자, 법관수를 늘리자. 요 법안을 2022년도 이 12월에 정부 발의로 법관수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 내놨어요. 근데 지금 1년 반이 됐는데 강간무소시.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법관 증언하고 이제 검사 증언 늘리는 거, 이 개정안이 법안 소위, 법사위, 법안 소위까지는 통과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판사 증언하는 거하고 법관 증언은요,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처리가 돼요. 왜? 법관 증언하면 당연히 검사도 늘어나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법원 수요가 는다. 이 얘기는 결국은 수사할 사람이 늘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 가는데, 이 민주당이 말이죠. 최근에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 이 법안 소위까지는 통과시켜 놓고 요새 검사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 수 줄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소환은 통과시켰지만은 법사위 법사위 전체회에서는 이거 통과 안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희대가 이번에 돌아보니까 이거 재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법관수 부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노력을 지금 하겠다. 최대한도로. 예. 자,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억울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왜 그러냐. 최근에 5년간을 보니까요. 80명의 판사들이 법원을 연평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관 인원 증원은요. 2022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370명만 늘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5년간에 거쳐서 370명. 자, 이러니까 참 이게 뭐, 얼마 안 드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금 370명만 2028년도까지 늘게 돼 있어서 이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고 더군다나요. 그러니까 수의 절대적 부족. 그리고 이제 법조 일어나 때문에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 법관에는 임명되려면 법조 경력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이 재판 계속 하려면 돈 들어가죠?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이런 피해도 있고, 국민 피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법률 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가 경제라든가 국제 경쟁력, 그리고 사법부의 국제적 우위상에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원인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요거를 좀 대대적으로 좀 손보겠다. 요런 이제 결론을 도출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요,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사법부 예산이 0.43%였는데, 최근에는요, 0.33%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딱 예산이 떨어지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 문제, 그 다음에 법관 지원 문제, 여기에 사력을 다해서 뛰어다니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렇게 한가울 때냐? 재판 지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재명이 조국,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등 얼마나 많아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 도대체 지금 어디쯤 와 있냐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탈북업인 강제 북송 사건 재판 어디쯤 와 있냐 이겁니다. 예. 이러한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이 현안 정치 재판이 지금 널려 있는데, 정치 현안과 관련된 재판들, 요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제 주장이.
요런 걸 해야죠. 요런 걸. 자, 이게 겨우 말이죠. 겨우 결론이 두 개잖아요. 지연, 그 다음에 예산. 요건데, 요거를 2달간 공부해야만이, 그것도 또 면접을 해야만이, 이게 얻을 수 있는 답이 되냐예요. 얻을 수 있는 치유책이 되냐, 처방이 되냐 이거요.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2달 동안. 폼 잡고. 그러니까 대법관 1인으로서는 훌륭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현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은 아니다 이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리더십이 있어야죠. 리더십. 대법원장은 그냥 판사가 아니잖아요. 단순한 사법행정의 수사잖아요. 법원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돌아가게. 선택과 집중.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사건의 경중, 그 다음에 사안의 완급, 요거를 알아야죠. 아니 이거 하려면 말이죠. 법원장들 전체 회의를 해도 되고 전체 법원장 35명을 한 자리에 모아도 되고 아니면 뭐 고등법원장 따로, 지방법원장 따로, 그 다음에 지방지원장 따로 3단계로 나눠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법원에서도 또 이제 행정 보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고위직들. 요런 사람들이 보는 또 시각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 법률 관련 시민단체가 또 얼마나 많아요. 요런 사람들 또 모아서 워크숍 해도 되고 또 간담회도 되고 아이 방법이 수천 가지인데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없으면 꼭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법원 판사들 지금 간담회였다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법원장들은 딱 회의할 때 판사들 개인 소원 수리를 받아와라.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다 써라. 익명으로 그것도. 익명으로 쓰라고 하면 쓰고 싶은 말 다 쓰잖아요. 실명으로 쓰라고 하면 안 써요. 왜? 대법원장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거 걸리니까 감찰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판사들은 쓸 수 있지. 일반 행정공무원은 웬만하면 다 징계 걸려버리니까 무서워서 못 써요. 그러면 이 판사들은 파면 안 당하면 징계 전혀 지장 없어요. 예, 뭐 전혀 아니겠지만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실명도 쓸 수 있어. 예. 그리고 뭐 잘리면 뭐 나가서 돈 더 많이 벌고 더 좋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개인별로 의견은 꼭 법원장들이 받아갖고 와라. 그리고 그거 3,200 판사 수가 말이죠. 3,215명이래요. 3,214명. 이거 아니 판결문 하나 내리려면은 그 검찰 조서 보면 수만 페이지도 엄청 많잖아요. 수만 페이지. 예. 그런데 3,200자 그거 제가 읽어도요. 그거 하루도 안 걸려요. 제가 읽어도. 그거 뻔한 얘기들 아니에요. 그거 아마 하루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제가 법조인 아니라도 저도 지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요. 한 5년간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저도 준 판사는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미안한 얘기죠. 그거 몇 시간 걸려요. 그거 다 읽고 법원장한테 보고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러면 법원장 플러스 무슨 뭐 또 법원장들만 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들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판사들 한 번 하고 해서 워크샵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주제로 워크샵 1박 2일 해도 되고 법원별로 워크샵에서 전부 내라. 방법은 수천 가지예요. 선택과 집중을 보는 지휘관은 전혀 조직 운영에 도움이 안 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죠. 경제 기본 원칙이 뭡니까? 효율성. 우리가 밥을 사 먹더라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효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2달간이나 앉아서 전국을 순회할 정도로 한가하냐. 자, 그러면 검찰총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원석이 다 돌아다녔습니까? 요새사 조금 움직이잖아요. 요새사.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전 검찰청 다 옮겨 다녔습니까? 다니다 못 다니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조이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이대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 페이퍼만 보고 저도 듣죠. 어떤 사람인지. 저도 뭐 제 친구들, 후배들, 뭐 선배들 법조계 많으니까 들어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청문회 때. 그러나. 그럼 흠 잡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AI도 흠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AI 새로운 버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완벽한 물건도 없고 완벽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데 조이대는 그러니까 교수하면 딱 맞아요. 혼자 가르치고 혼자 공부해서 혼자 가르치면 돼. 그냥 평생 교수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 대법원장 낮춰갖고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질질 드러나고 조국 재판 대법원에 조국 재판이 올라온 게 언제냐고요. 예, 대법원에 조국 재판이 올라온 게 그 배당도 총선 끝나니까 배당하는 조이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3월 14일부터 전국만 돌고 앉아있으니 머리에 거기 가 있어. 결론이 뭐냐고요. 그러면은 창의적인 결론이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이 뭡니까? 이거 저도 낼 수 있는 결론이에요. 저도 낼 수 있는. 예산 부족하다, 머릿수 부족하다?
이거 어느 쪽 얘기인데 겨우 낸 게 그거예요. 겨우 낸 게.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뭐 과거에 저도 한번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 이 서울고법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강민구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양반이요. 시사저널에 쫙 내놨어요. 개선 방안. 예. 이게 개선 방안이 보면요. 지금 이제 시사저널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을 보면은 이게 몇 가지가 돼 있느냐? 55가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강민구 부장판사가 내놓은 5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법원 인력 증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절차 간소화, 디지털 기술 도입, AI 도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AI 도입.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은 개선안, 찾았다고 하는 개선안은요. 이게 아날로그 시대의 개선안이에요.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강민구 부장판사 혼자 내놓은 아이디어만도 절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개선안이 뭐 나온 게 있냐 이거예요. 우선 당장 북한 해킹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심각하냐고요. 몇 달, 한 6개월간을 방치시켜놨잖아요. 침입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도 모르고 앉아있어갖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조국. 이게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 열받다 보니까요. 자, 조국과 관련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조국이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거는 뭐 간략하게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국이가요, 지난 4월 15일 날 페북에다가 뭘 올렸느냐.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폭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오기 전에 연말 연초에 이미 박성재 장관이 취임할 때 박성재 장관이 이거 인사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송경을 좀 잘라내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 이원석이가 내 목을 치세요. 그래갖고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가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이거 이원석이하고 용산하고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미 대여섯 달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당선이 딱 되고 나서 올리니까 이제 공신력이라보다도 이제 커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하다가 하다가 지난 최근 들어서 이원석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신속하라. 그리고 전담팀도 꾸려. 이러면서 이게 폭발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명품백 수사 이전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참패로 끝나니까 강서구청이나 선거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구나. 알 사람들은 아는 사정으로. 그러면 왜 이 갈등설이 그렇게 커졌느냐?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면서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갔느냐? 그 이유로 말이죠. 예, 영장 기각 때문에 이 선거에서도 굉장히 크게 참패를 했다. 저도 그 당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보다는 개인 인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때쯤 나왔다는 겁니다. 요때부터 그러니까 특히 말이죠. 윤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동안에 검찰이 말이죠.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서 전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왜냐하면 빨리 종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결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대통령실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빨리 수사를 했어야죠. 이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인기, 인기몰이, 자기 지도자로. 이거 한동훈하고 이원석이 이거 한패다. 요렇게 해서 이게 갈등 구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각을 세우던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검찰을 빠삭하게 하는 윤 대통령 밑에서 검찰의 이러한 반란 현상이 생긴 거. 그리고 이제 한동훈과 이원석 커넥션이라는 말까지 나온 거. 이거 얼마나 큰 아이러니냐. 이런 얘기가 정가와 법조계에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우원식 관련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원식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법부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원식의 칼자루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192석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우리 국민의힘 같이 108석이다? 그래도 중요한데 192석이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또 이재명이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거 하는 것을 지금 우원식이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재명이를 엄청 키워요. 명비어천가. 뭐라고 하거냐? 이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밝힌데 왜? 주변에서 우원식이도 결국은 친명이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친명계를 꼽히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 이재명과 가까운 거 뭐 잘못이야? 사회경제개혁가로서 이재명의 면모를 지지한다. 수차례 밝히고 다니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를 이거 포퓰리스트인데 이런 포퓰리스트를 갖다가 사회경제개혁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요. 이거 우원식이 정신 있느냐? 이거 우원식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이렇게 봐요.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명비어천가. 아니 명비어천가 하더라도 덕담 수준에서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을 갖다가 사회경제 범죄인인데 부패 카르텔의 원조인데 사회경제개혁가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연인론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뭐라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공격에 너무 시달렸다. 심지어 당대표 체부 동의안 가결 파동까지 있었다. 이재명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연임에 찬성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 자기가 된 거 보니까 연임 내가 찬성한다고 덕담하는 게 좋지.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명비어천가를 절대적으로 지금 불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려사항이 되느냐. 전면전을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왜 그러면 전면전 선포라고 보느냐. 요거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은 다 드려요. 핵심. 첫 번째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기계적 중립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진표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딱 쓰는 게 아니다. 지지부진한 이 사회 보는 거 이거는 안 하겠다. 국민의 민심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거 왜 지지부진에 밀어붙여버려야지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우중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중 정치. 민주주의 최고의 약점이 뭡니까? 한계가 우중 정치잖아요. 자, 그래서 감정 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의 분노를 무기로 삼아서 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중간에 쓰지 않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국회법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법 따라야죠. 그런데 우원식에는 국회법에 따르겠다는 것은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192개의 무기를 다 써먹겠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안 돼? 그러면 중간자적으로 김진표 같이 야 합의 빨리 좀 해와. 한 번만 더 노력해봐. 이런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버려서 가결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특검법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법안들 싹 다 일괄 처리하겠다는 거. 이러니 전면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있는데 이거 4달 정도 싹 다 끝내버리겠다. 핵심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 운영위원장은요. 그동안에 여당이 맡아왔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어요. 그런데 21대 국회 때는 싹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예, 독식을 해버렸어요. 18개를. 이번에도 독식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특히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이거 못 내주겠다는 겁니다. 둘 다 자기네가 먹어버리겠다. 이거 독재적 발상이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그동안에 박주민, 정청래, 전현희, 그 다음에 이현주 초강경파들이 딱 먹겠다라고 달려들었는데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처음으로 극초강경파인 추미애가 먹겠다는 겁니다. 참 이러니 참 큰일 난 것이죠. 자,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독식, 법사위원장 요거 2개 독식, 말 안 들으면 표결 처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무서운 거.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요구한 거, 이 법안들 싹 통과시키려면 8석이 부족하잖아요. 200석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 8석이 부족한 거를 확보하는데 모든 정치력을 다 하겠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가 뭐냐? 더 무서운 얘기. 지금 윤 대통령이 말이죠.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할 때 요게 이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전부 경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경찰에서는 수사권을 검경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2 이것 때문에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더 되어 있다. 이건 뭐 다 검찰에서 경찰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뜯어 고쳐서 검찰의 수사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해 왔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가 시행령을 뜯어 고칠 때는 국회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시행령 사전 심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행정권을 거의 견제하겠다는 건데, 견제가 아니라 불법으로 아주 빼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시행령 이 권한을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우연소송 들어가야죠. 대책이 없죠.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 상권 분리 원리 의장이 짓밟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다. 그 실체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추미애보다는 덜 강경이지만 여전히 강경. 윤 대통령은 강경. 그리고 이 명백천가. 그래서 이재명의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허수아비 역할 일종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이재명의 말하자면 이 허수아비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우원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우리가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원식의 이러한 독재적 운영 발상은 여론을 무기로 해서 우리가 제압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국민의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